다이어트 후 요요가 가장 걱정이시잖아요. 마운자로를 맞고 계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약을 좀 단약할까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제이엔 구독자 여러분, 최정민 원장입니다. 일반적인 방법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만성 피로가 많이 해결됐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늘 졸리고 피곤하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이 에너지 대사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운자로를 끊게 되면 요요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량을 좀 확인해 보세요. 같은 체지방을 뺐었더라도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마운자로를 끊었을 때 요요가 올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에너지 공장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따라 요요가 오나 안 오나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는 동안에 마운자로를 조금 더 쓰면서 근육량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는 운동과 식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마운자로를 끊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데요. 바로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운자로를 맞는 기간 동안은 내가 원래 좋아했던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이제 식습관 통제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식습관이기 때문에 마운자로를 끊기 전에 습관 변경을 해놓으면 신기하게도 마운자로를 끊었을 때 달달한 거 먹으면 너무 달게 느껴지고 전혀 못 먹겠고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마운자로를 맞는 기간 동안에 정제된 탄수화물에서 건강한 단백질 위주로 식습관이 변경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한번 조심스럽게 단약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단약을 하는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뾰족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환자들마다 다 생활 습관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근육량도 체지방도 DNA도 다르기 때문에 약을 끊었을 때 요요가 얼마나 올지 예측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선택을 하곤 있지만 병원에 내원하시지 못하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단약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20, 30대다. 에너지 공장 효율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럴 때에는 아무거나 먹고 막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통제되지 않은 식습관으로 인해서 체중이 늘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마운자로가 식습관의 변화만 있었다 하면 최대한 빨리 그냥 단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체지방이 25에서 28% 이하로 떨어졌으면 한번 조심스럽게 그냥 끊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기보다는 빠르게 뭔가를 때우는 식의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계속 안 좋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자로를 너무 장기적으로 쓰면은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서 면역력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체지방을 빼고 대신에 20, 30대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운동과 식단을 훨씬 더 열심히 유지를 하시면 요요가 좀 들어오는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40, 50대 이후의 환자분들은 저는 완전히 다 끊는 단약은 사실 많이 고려하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0, 50대부터는 이게 노화라고 하는 복병이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체지방의 증가이기 때문에 나이를 거스르면서까지 내 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에 이제 신경을 조금씩 쓰시기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씩은 가려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는 요요가 좀 덜 올 것 같은 체지방이지만 단약을 하면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조금 더 찔 것 같다 또는 호르몬 때문에 조금 더 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그냥 가장 낮은 용량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한두 달 정도 좀 유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간격을 줄여 나가고 늘려 나가는 건데요. 저는 보통은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거나 부작용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뺄 살이 많이 남아 있는데 5.0이나 7.5를 맞았을 때 장염이 생긴다거나 면역이 안 좋다거나 수면의 질이 안 좋다거나 만성 피로가 온다거나 부드러기가 생긴 거거나 해서 7일 간격으로 계속 맞아가면 이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것 같다. 하지만 또 체지방은 또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7.5를 10일 간격으로 좀 늘려가지고 맞으시면서 효과를 좀 더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부작용이 있으면 끊어야 하나요? 저 7.5 맞고 있는데 아직 정상 체지방 안 됐는데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정상 체지방이 안 됐을 때 마운자로를 끊으면 100% 요요가 오겠죠.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약을 맞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약의 간격을 늘리면서 그 부작용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약을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맞는 기간을 조금 줄여서 4, 5일에 한 번씩 맞으면서 효과를 빨리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길 수 있는 기간이랑 최대랑 늘리시는 2.5 같은 경우는 저는 최소로 당길 수 있는 기간은 한 4, 5일에 한 번씩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나 10.0은 사실 7일 이내로 당겨서 맞으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맞으면 훨씬 더 부작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7.5 이상은 반드시 7일 이상으로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약을 할 때 2.0으로 낮추면서 테이퍼링을 할 건가 2.5로 낮춰서 테이퍼링을 할 건가 이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저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5.0을 이렇게 처방을 해보면 5.0을 맞고 나서 굉장히 구역감이 심해서 쓰러지거나 또는 뭐 밤새도록 토를 했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2.5는 사실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에 2.5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체중이 감소되는 것 같지 않아요. 식욕이 조절되는 것 같지 않아요 라는 건 있었지만 2.5가 어쨌든 아미노산 자체가 몸에 들어가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는 발현되고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체중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하고 있다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반드시 2.5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체지방이 정상 체지방까지 내려가 있고 끊기는 조금 나이 때문에 불안하다 하는 분들은 저는 2.5를 일주일 간격이든 10일 간격이든 2주 간격이든 이렇게 기간을 달리하면서 가장 낮은 용량을 유지요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맞아도 상관없다. 그럼 맞아 상관없긴 한데 비용이 문제만 안 된다면 저는 평생 맞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이고 이 약을 장기적으로 맞았을 때 분명히 나타나는 내 몸의 변화는 있어요. 제가 한 1년 안 되게 지금 처방을 해봤지만 40자로만 맞으면서 제 진료실에서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은 확실히 면역의 저하가 있고 구내염도 잘 생기고 감기도 잘 걸리고 장염도 잘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이 어떤 한 가지에만 치중해서 건강관리를 해서는 나머지 것들이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운동이나 식단으로 조금 더 건강하게 빼시고 또 조금 느는 것 같을 때 전문의약품을 활용하셔서 평생 건강관리를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건강하게 마운저를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찌됐든 GLP-1이라고 하는 제제들은 장으로 갑니다. GLP-1이라고 하는 물질은 장에서 형성이 돼서 각 수용체로 이동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 GLP-1의 수용체들도 더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장은 모든 에너지원을 흡수하는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활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는 거 그리고 수분 섭취 많이 하는 거, 적절한 유산균 잘 챙겨 드시는 거, 그리고 제가 진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만들었는데 이 문자임도 이 세 가지의 하나로서 좀 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필요하시면 같이 드신다면 장 건강을 유지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약 후에는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계속 높여줘야만 요요가 오지 않거든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 공장에 꼭 필요한 조효소들이 많이 유지가 돼야 에너지 효율이 유지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타민 B군이고요. 그리고 리포익 애시드라고 하는 이런 항산화제들이 에너지 대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들이니까 잘 챙겨 드시면서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은 운동과 식단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기본 원칙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식욕이 생겼다거나 또는 몸이 안 좋아져서 살이 찌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건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가듯이 건강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기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방향이 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최종적인 다이어트의 목표잖아요. 마음 편하게 그냥 다이어트를 건강을 열심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